예, 피청구인 측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알고 계시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그에 관한 정보, 언론기사 등을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지금부터 2023 헌나 3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에 관한 제2차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소추 사유 관련해서 몇 가지 청구인 측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을 소추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2025년 5월 19일자 준비 서면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3일 오후 5시경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 제1 담당관인 김영일로부터 21대 총선 여론조사 관련 파일인 지역별 여론조사 총괄표 2004-03-17시 현재 그리고 총선 후보 등록 현황 파일 2004-03-17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 등이 첨부된 메시지를 메신저로 전송받고 21대 총선 일주일 전인 2020년 4월 7일 및 4월 8일경 아침 9시, 오후 5시 하루 2번씩 전국 지역의 총선 후보 여론조사 총괄표 등을 쪽지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 쪽지 송수진 내역이나 파일 전송 로그 자료는 그 형사항소심에서 실질적 피압수자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 능력이 배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서면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송승현, 성상욱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더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뒤로 확인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추 사실 중에서 피청구인이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지난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9일자 준비 서면에 의하면 그 총선 관련 정보 수집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추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판결문 검색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요. 청구인 측은 이 사건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에 대한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맞는 거죠? 예. 다음으로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2025년 5월 19일자 준비 서면에서 구 형사소송법 195조 위반의 점에 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발장을 제공한 행위가 범죄 혐의 없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일단 피청구인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서요. 문제된 고발장 중에서 1차 고발장의 경우 그와 같은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2차 고발장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2020년 8월 25일 대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네, 청구인께서는 실제 고발장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고발장 작성, 제공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구형사소송법 195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측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2025년 5월 16일자 준비 서면에 의하면 설령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기재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알고 계시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그에 관한 정보, 언론기사 등을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 문제된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의 2025년 5월 16일자 준비 서면에 따라 피청구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피청구인이 텔레그램 상에서 최초로 생성하여 발송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피청구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전달 또는 재전송하는 취지였다라고 주장하는 맞습니다. 것이지요. 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를 최초 생성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대로 재전송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앞 순위에 계신 분이 아마 텔레그램 상에서 드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게 드러나지 네, 않았으니까. 예.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재판관님들 중에서 여쭤보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죠.